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초등교육과정 선행학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행학습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어, 이전에 2시간가량 초등 임용 학습 전략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반드시 듣고 선행학습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선행학습은 먼저 수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은 교재 이론 뽀개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론 뽀개기 2권에 수학, 과학, 실과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권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책의 특징을 보시면 이건 1, 2, 3, 4권에 공통된 특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게 2번에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5번에 지도서 총론 부록 교과 교육론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임용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려면 이론 뽀개기의 1번 교과별 개정 중점을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이 교과별 개정 중점을 알아야지만 임용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교육과정 빈칸 메우기라는 것은 왼쪽에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 그 원문을 그대로 두고 제가 빈칸을 뚫어가지고 수업과 동시에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고 4번에 게시된 기출 함께 보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출이 어떤 게 나와 있는가 그걸 바로 접목시켜서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자 해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부터 학습 목차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들을 선행학습에서 봐야 될 것인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제 개정 중점 국가수준교육과정, 빈칸 메우기 교육과정을 쭉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에 선생님들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공부할 때 공부의 우리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교육과정이 출발점이죠. 그럼 이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뭘 공부한다? 지도서 총론을 공부한다. 그렇죠? 그리고 총론에 이제 교과 교육론을 같이 추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서 1번에 수학과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선생님들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봐줘야 되겠죠. 그럼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그게 1번의 성격 파트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수학과의 성격에서는 교과 역량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온다? 교과 역량.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수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 2번 목표, 3번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내용체계, 성취기준, 4번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수학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성취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애들에게 도달시켜야 될 목표와 관련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성취기준 속에는 학습 요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지도할 것인가, 교수 방법, 평가 방법 등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성취기준, 교수 방법, 평가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공부하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4번, 5번의 선생님들 뭐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교수학습 방향, 그 다음에 무엇? 평가 방향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4번에 제시된 것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 그럼 여기서 제시된 이 방향들이 보다 더 영역별로 뭐 할까? 구체화 시켜서 적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성취기준에 제시된 교수 방법, 평가 방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은
중복되면서 평가 방법의 명칭이라 이러한 것들, 명칭 이런 것들이 시험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서 교과 역량이 중요하다. 역량. 뭐가 중요하다? 역량. 그러면 이 역량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4번에 2번 파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역량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중복이 되는가 했으면 봐줘야 돼요. 지총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가 연계되는가. 자, 지도서 총론 내용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에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2번에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 또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여기인지 3번 보십시오. 3번. 3번에 학습 및 지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평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성취기준 파트 이것과 중복 심화되는 부분으로서 연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럼 이 부분을 어떠한 수업 모형을 통해 지도할 것인가? 그럼 여기 보면 쌤들 수학과에 뭐가 있습니까? 수업 모형이 제시가 되어 있죠. 개념, 물리탐구, 기납, 문제 해결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취기준 관련 내용을 지도할 때 우리는 어떤 수학학자의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해서 여러 수학학적 이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할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이 페이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쓰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격 파트에 뭐가 중요하더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수학과의 역량에는 문제 해결, 창의 융합, 정보 처리, 추론,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지어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교수학습 방법 이 내용들이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금 전에 뭐가 중요하더라? 성취 기준이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하나 추가합시다. 그럼 이 성취 기준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를 봤을 때 뭐가 선생님들 중요하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개정의 중점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개정의 중점 내용, 교과 역량, 부담, 경감, 추구, 정의적 측면, 실생활 중심,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 학년 군별 내용 적정하라고 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1, 2, 3, 4, 5 이 주요 개정 내용 또는 개정 중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쌤들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수, 학, 학, 실, 공학 이 모두 앞자 따서 암기하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역량이면 역량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경감 추구를 했으면 경감 추구 관련 내용이 뭔가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으면 어떤 측면인가 통계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공학적 도구로 어떤 내용을 많이 사용하는가 학년군별 내용 적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용을 상향 하향 조정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부분들을 무엇과 서로 관련 지어 보는 게 중요하면 여기에 지된 성취 기준과 서로 관련 지어 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주요 변화 내용이나 분석 및 학습 방향은 학습 방향 제시된 건 복습할 때 한번 쭉 정독하시고 주요 변화 내용은 뒷페이지 개정 중점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에 선생님들 개정 중점 파트 보실래요? 선생님 개정 중점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그렇지. 이 5가지 항목이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과 역량, 공학적 도구, 실생활 중심 통계, 학습 부담,
정적 측면.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를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즉 보십시오. 교과 역량 구현을 강조했다면 자 바로 그 옆에 여기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교과 역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죠.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무사소통, 정보처리, 및 실전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선생님들 관련 지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그럼 바로 선생님 그 밑에 3번에 뭐가 있습니까?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등의 과정을 강조한다. 실생활 중심이 되겠죠. 그럼 초등학교. 자료를 수집, 분류, 표나 그래프를 정리,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분류도 중요하고 표나 그래프. 올해 시험에 비율 그래프 나오고 2년 전에 꺾은성 그래프 나왔고 그 전년도에 분류할 때 기준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가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또 여기에 학습 부담 경감 추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번에 학습 경감 부담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초등학교 혼합 계산 R 헥타드 원기 등의 감ner비와 부피를 삭제했구나. 또 이 내용들은 다음 장에 보면 또 보다 더 구체화 시켜 쌤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에 출제된 부분도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공학적 도구와 관련 지어서는 출제가 도용과 관련 지어 됐고 그러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뭐했다? 강조했다. 아주 선생님들 이 부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 공학적 도구야 공학적 도구. 그럼 여기 밑에 선생님 보십시오. 매체 및 도구를 활용합니다. 여기 보면 시청각,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자 컴퓨터, 계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바로 그 밑에 3번으로 갑시다. 3번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공학적 도구를 선생님들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학적 도구를 선생님 사용할 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수학 내용을 뭐한다? 시각화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수학 내용을 눈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해서 뭐하더라? 시각화해준다. 눈으로 직접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맨 밑에 쌤들 여기에 뭐라고 쌤 되어 있습니까?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관찰에 의한 발견이 가능하다. 그럼 직접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줄에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통해 무엇? 직관적 이해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복잡한 계산이나 문제 해결의 본질이 계산이 아니야.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 아래에서 네 번째 딘즈의 지각적 다양 역동성 이런 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교과 교육론 내용에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가 뭐고 어떤 게 기출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또 학습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심하다는 내용을 평가해서 다루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초등, 초특 둘 다 쌤들 출제가 되었어요. 자, 교수 방법 유의사항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 길이, 들이,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는 단위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환산은 다루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평가할 때도 뭐라고 그랬죠?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 이걸 쓰라는 게 초등 문제. 이걸 밑에 교수 방법을 쓰는 게 초등 특수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습부담 경감에서 여기 밑에 보면 비율을 평가할 때 나와 있죠. 인구밀도, 축적, 농도 등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정의적 측면 강조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 정의적 측면도 보시면 자
역량의 이 정의적 측면과 관련지어서 그럼 뭘 제시했다? 태도 및 실천이라는 걸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태도, 이 정의적 측면이 수학학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태도 및 실천 역량이야. 그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뭐가 있을까요? 교수학습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 여기 밑에도 선생님들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보시면 이런 거 나와있지. 기준을 정하여 분류할 때는 다양한 기준을 존중하되 분명하지 않는 기준을 경우는 분류한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는 기준일 때는 분류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분류할 때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있습니까? 이 관련 내용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성취기준 관련 지어서. 자, 그럼 이건 태도, 실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태도와 실천과 연관지어서 자, 옆에 2번 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공이야, 성공. 그러면 성공하는 경험을 줘야지만 선생님들 흥미와 가침, 즐거움. 그래서 네 번째 줄 흥미, 가침, 인성, 의지, 즐거움, 성공 경험을 종합적으로 함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학이 재미있고 즐거우려면 얘들에게 자, 이 밑에 수학의 무엇? 필요성, 유용성. 그러니까 수학이 왜 필요하는가? 실용성 등을 강조해라.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 이번에 흥미, 호기심, 자신감을 가져라. 또는 자주적 학습 습관 태도 또는 4번 선생님 보시면 여기 보면 어려움을 극본 도저 있는 용기 또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1, 2, 3, 4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태도 및 실천이라는 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3, 4, 이 주요 내용의 자세한 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개정의 중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접목되는가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 내용과 관련지에서 한번 선생님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선생님 교재 10페이지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1번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왼쪽에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 원문에 대한 그대로 좀 중요한 내용을 빈칸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문이 있고 여기에 중요 내용을 이렇게 빈칸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수업하면서 복습해 볼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격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더라? 그렇죠. 여기 부분입니다. 이 교과 역량 파트가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수학 교과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 뭐가 있다? 문제 해결.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 지식 기능을 활용해서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추론,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 정당화하여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창의 융합, 지식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 정교하며 여러 가지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와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지식, 아이디어,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신념 토대물 말이나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 해결하는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끝으로 태도 및 실천은 가치 인식, 자주적 생활태도, 민주심, 의식. 자, 쭉 한번 읽어봤었는데 자, 여기서 실제 시험은 오른쪽처럼 설명을 주고 이게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초등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의사소통이 출제가 2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특에서 맨 위에 문제 해결,
추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는 어떤 전략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에 추론은 여기 보면 추측하고 검증, 논리적으로 반성한다. 창의, 융합,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 정교화, 만들어내고 융합은 지식, 기능, 경험을 타 교과, 실생활과 결합하는 것들입니다. 의사소통, 지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 다음에 공학적 도구, 자료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태도 및 실천, 자주적 민주주의 및 의식 아주 중요합니다. 꼭 선생님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7페이지에 내용체계가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죠. 내용체계는 어떤 식으로 제시되어 있냐면 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그리고 영역, 수와 연산, 도형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 가르쳐야 될 내용 요소가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내용 요소와 이 기능 있죠. 기능, 내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시켜 놓은 게 성취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성취 기준은 내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성취 기준에 다시 한번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내용 체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와 연산, 도형, 그 다음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이 있고 핵심 개념, 일반화된 식,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모든 교과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이 있습니까? 기능. 이 기능은 선생님들 무엇을 세분화시킨 게 이 기능일까요? 이 기능은 앞에서 공부한 무엇? 역량입니다. 역량을 세분화시키면 뭐가 된다? 영역별 기능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뭐 추론하기도 앞에서 나와 있었죠. 또는 선생님 보십시오. 규칙을 찾아서 설명한다. 의사소통 이런 식이야. 자, 정리합시다. 교과 역량을 세분화시킨 것은 내용 체계표보다 기능이다. 그러면 어떤 교과는 기능을 잘 물어보고 어떤 교과는 역량을 물어보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역량을 더 잘 물어보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은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성취 기준 관련 지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부분 보십시오. 여기 부분 성취 기준 속에 제시된 학습 요소, 성취 기준 관련 강론의 내용 및 단원, 그리고 성취 기준의 교수 방법, 평가 방법 주의사항을 강론해 지도 주의사항, 단원 배경지식, 교과서 활동과 서로 보해보자, 연결 지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여기 보면 1, 2학년군의 수와 연산이라는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와 연산의 성취 기준 읽어보면 자, 0과 100까지의 뭐하자?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뭐 할 수 있다? 읽고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수 개념이라는 게 있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 개념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그것을 교육과정 내용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 순서,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수의 개념에는 개수, 순서, 이름과 관련된 수가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과서를 보니까 지금 교과서 이게 있네. 1학년 1학기 1단원이 국가지의 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지의 수라는 단원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수를 처음 지도할 때 수 3개를 통하여 자, 무슨 수? 집합수. 자, 무슨 수다? 집합수. 그다음 그 밑에 점차 순서수와 이름수의 의미로서의 수의 의미. 자, 수의 개념은 무슨 수가 있더라? 집합수, 순서수, 그다음에 무엇? 이름수.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에 개수, 순서,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수학책에서는 구성상 이름수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운동선수의 백넘버, 등번호, 버스 번호, 휴대번호 이러한 것들이 이름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수를 세고
읽을 수 있다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를 세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를 세어. 그럼 교과서를 보고 수를 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선생님들 지금 이 1학년 이렇게 1단원에 1차시, 그 다음에 5차시, 그리고 지금 이 교과서 장면이 있으면 제시가 되겠죠. 교과서. 여기 지금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그럼 이 교과서 장면을 보고 수를 세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가, 여기서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를 셀 때 어떻게 셀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지도서에, 여기 보십시오. 단원 배경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 세기, 읽기,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수, 세기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추상의 원리, 안정된 순서의 원리, 1대1 대응의 원리, 순서 무관의 원리, 집합수의 원리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추상의 원리는 셀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물인지를 상관없이 셀 수 있더라. 안정된 순서, 일정한 계열로 정렬된다. 1대1 대응, 수를 셀 때 사물 하나의 수사 하나씩 대응된다. 순서 무관, 대상의 수를 셀 때 어떤 대상을 먼저 셀 것인가 관계없이 수는 항상 동일하다. 집합. 마지막에 붙여진 수사가 전체의 집합이다. 자, 이런 게 있잖았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봐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교과서 쌤들 몇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수를 알아봅시다. 자동차가 몇 대 있는가?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직접 뭐 해야 돼? 사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죠. 또는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둘, 셋. 이걸 보면 자 하나, 둘, 셋 거꾸로 하나, 둘, 셋 가운데 사람 하나, 둘, 셋 이걸 보면 쌤 뭐예요? 아, 순서 무관 1대1 대응 안정된 순서 마지막이 집합이 그게 집합수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 지금 공부할 때 성취 기준 먼저 보고 국가지의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단원 지도 유의사항 수, 세기, 읽기, 쓰기, 배경식을 보고 교과서를 쓰면 봤죠. 그럼 교과서를 봤더니 아 이건 전체 집합이 그 집합의 크기구나. 그래서 1차시는 집합수를 지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5차시를 봤더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은 순서수를 지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육과정에 보면 수의 개념으로 집합수, 순서수를 지도하라고 했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선생님 거꾸로 만약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과서 있죠, 교과서. 이 교과서 부분만 먼저 보면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몇 개일까? 5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냥 됐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순서가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지금 뭐 국가지의 수라든가 강론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취기준 자체를 공부하며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자. 그럼 이것들은 나중에 강론과 서로 접목시켜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성취기준을 보고 나중에 이제 강론을 서로 점점 연결지어 가줘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성취기준과 강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선생님 저하고 같이 살펴본 겁니다. 자, 교과서만 먼저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보기 전에 성취 기준을 보자. 그 말이야.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성취 기준에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쭉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출제 선생님 경향 나와 있죠. 성취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가. 일단 성취 기준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임용고사는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기입형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용어나 단어를 쓰는 게 기입형입니다. 뭘 쓰는 거다? 용어나 단어. 자, 선생님 그러면 자, 1, 2학년 수와 연산의 성취기준. 자, 여기 보면 성취기준이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보십시오. 가나의 기억는을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라. 자, 이게 가고 기억, 니은에 또 네모 안에 선생님들 여기에 보면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억, 니은이 제시가 되어 있죠.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로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무엇? 가로하는 활동을 통해 수 감각을 기른다.
여기에 들어갈 말 이걸 쓰는 거야. 그럼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냐면 무조건 우리가 성취 기준만 암기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수 있죠. 성취 기준 보면 선생님들 두 수를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뭐 한다? 그렇죠?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뭐 하고? 그렇지. 분해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뭐 한다? 합성한다. 이렇게 그냥 성취 기준 자체를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임용고사 문제라서 이렇게는 출제가 안 됩니다. 딸랑 이것만 주고는 안 돼요. 항상 밑에 교수학습 활동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 같이 봐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A에 들어갈 기억린에 들어갈 뭘 써라? 단어를 쓰라 그랬잖아. 단어. 그럼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뭐다? 기입형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봅시다. 여기 밑에 28 더하기 8과 같이 받아 올림이 덧셈에서 25 더하기 5 더하기 3. 자, 25 더하기 5 더하기 3은 30 더하기 3, 33 또는 15 빼기 8 있습니까? 받아 내립니다. 그러면 15. 자, 여기서 8을 5 더하기 3. 그럼 15에서 5를 빼고 지금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서는 8을 5하고 3 이렇게 지금 분해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선생님들 문제는 분해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로로 써봅시다. 세로로 써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구체적으로 25 더하기 8이잖아. 그럼 8을 어떻게 하냐면 5하고 3으로 지금 뭐 했다? 분해했잖아요. 분해. 그쵸? 그럼 다시 25 더하기 5, 30 그리고 다시 33 뭐 했다? 합성했다. 이렇게 쓰면 보다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겠죠. 다시 뭐가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15 빼기 8. 그럼 8을 어떻게 했다? 5하고 3으로. 그럼 먼저 15하고 5를 빼면 10이 되겠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3을 뺐더니 뭐가 돼? 7이 되어 있죠. 이것도 선생님들 지금 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냥 암기해서 풀면 요것만 보고 그냥 네모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 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활동과 성취기준을 서로 연관 지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얄짤없습니다. 성취기준에 들어갈 단어 위의 단어는 오답으로 선생님들 그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기출은 계속 반복해서 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음번에 또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선생님 이걸 심화시켜 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분해 합성이랑만 보겠죠. 어떻게 심화시키냐면 여기에 선생님 보시면 25 플러스 8이잖아요. 8을 이렇게 지금 5하고 3으로 나눴죠. 자, 이게 나눴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25를 뭐라고 하냐면 P 가수라고 하고 8을 뭐라고 할까? 가수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것은 분해는 분해인데 무슨 분해? 가수 분해를 했구나. 이렇게 선생님들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5에서 5를 한번 더했죠. 더했단 말이야. 더할 가야. 그리고 또 다시 30에서 3을 더했죠. 더하고. 아, 이건 덧셈의 중에서도 뭐냐면 법이구나. 아, 그럼 당신이 처음 문제는 분해였는데 아, 이것은 가수 분해의 가법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 더하기 5 그랬더니 30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1이 올라가서 30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것과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구나. 자리값과 위치적 기술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해 받았으면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성취기준이 출제가 굉장히 선생님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성취기준 문제 보실래요? 여기 자료와 가능성 분류하기 보십시오. 요거 A, B에 들어갈 용어를 사용하여 가의 기억늘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그랬죠. 자, 이 문제 보십시오. 여기서는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 이것은 좀 뒤에 더 자세히 보는데 앞에 문제는 그냥 기입형 단어만 썼죠. 근데 이 부분은요, 용어를 뭐해서 활용해서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 뭐냐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선생님들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장으로 쓰려고 보니까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핵심어 A, B에 들어갈 무엇? 용어를 활용해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이 용어가 없으면 다 그어버립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 용어는 성취기준,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정해진 무엇, 자신이 정한 무엇으로 뭐해보고 세어보고 뭐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이게 1, 2학년 자료화 가능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분류할 때 뭐가 필요하다? 기준. 그래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으로 분류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분류해서 이제 결과를 말해본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한다 쓰면 그 말이야. 분류해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취기준은 기평, 서술형 둘 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성취기준만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시험 출제가 아주 선생님들 잘 되는 성취기준이 뭐냐면 이 부분 자립각과 위치적 기수법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아놔야 됐습니다. 그럼 자립각과 위치적 기수법은 특히나 방금 전에 바다 올림이나 바다 내림을 공부할 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했죠. 그럼 어떻게 이걸 지도할 것인가 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여기 보십시오. 두 자릿수를 10개씩 묶음과 나학계로 나타냄으로써 자립값과 위치적 계수법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두 수로 분해하고 합성, 그래서 분해, 합성, 출제가 되었었고, 자, 이 부분은 초등, 초특 공통으로 나왔었고, 초등 특수에서 최근에 이 부분 나왔습니다. 묶어세기, 띄어세기, 짝수와 홀수,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기 방법에 묶어세기, 띄어세기, 짝수와 홀수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출제된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지금 17페이지 있죠? 17페이지 도형 파트 보겠습니다. 도형 파트에서는 선생님 뭐가 한번 시험에 나왔냐면 여기 부분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을 자 뭐해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좀 전에 선생님들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렇지. 조작활동을 통해서 직관, 공학적 도구를 통한 직관적으로 해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선생님 보시면요. 여기서 직관과 관련지서 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이해인 것과 이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무엇?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해라. 관련 부분 출제되었었고. 자, 그 다음 측정 파트 있죠. 19페이지에 측정. 지금 19페이지에 측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지에서 지금 양의 비교, 시각, 시간, 길이 쭉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비교에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직관, 직접, 그 다음에 무엇? 간접 비교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시험의 단골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이것도 시험의 단골입니다. 1cm, 1m가 표준 단위죠.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되는 뭐해라?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구체밀 길이를 재본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뼘, 두 뼘은 사람마다 선생님들 자 각자 손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럼 저의 한 뼘과 선생님 한 뼘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의 단위야. 임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단위의 기준이 다니까 불편하니까 뭐가 난다? 표준 단위.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고 여기서 또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와 있네. 자, 요것은 많이 봤죠. 단위 사이를 이해하는 정도면 지나친 단위 환산은 다루지 말아라. 학습 부담 경감. 자, 이 부분도 길이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규칙성과 관련 지역 그 뒷부분은 아직 출제된 거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자료화 가능성에서 앞에서 봤던 문제인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냐면 여기 쌤들 여기 부분 주고 쌤들 물었죠. 자료화 가능성하면 쌤들 통계하기 통계 분류 정리해라. 그런 봤습니다.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라 결과를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 밑에 기준 정하여 분류할 때 다양한 기준 존중하고 분명하지 않은 기준은 분류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봐라 라는 부분 등등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 4학년 군 보겠습니다. 그럼 3, 4학년 선생님들 군을 보시면 여기 어떤 게 출제가 되었냐면 나눌셈 있죠. 이 나눌셈과 관련 지어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곱셈과 나눌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곱셈 나눌셈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소수 보면 자, 여기 자리값의 원리에 따라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세 자릿수를 이해하고 쓸 수 있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값. 그러니까 선생님 소수의 자리값은 자 어디에 자리값을 인용하면 될까요? 그렇지. 분수지 분수. 그래서 선생님들 5자리 이상의 수에 보면 선생님 여기 뭐 나왔습니까? 자리값과 위치역 기수법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2자리, 3자리, 4자리 다 뭐가 중요해요? 자리값과 위치역 기수법이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소수를 공부할 때 자연수의 원리를 이용한다. 무엇? 자리값과 위치역 기수법 출제가 선생님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에서 이 부분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해라. 분모가 같은이란 말 있죠. 이 부분도 출제가 초등 특수에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성취 기준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선생님들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겠죠. 한 가지의 상황을 곱셈, 뺄셈 식으로 나누는 활동, 이걸 주고 성취 기준에서 뭘 쓰라고 한다? 곱셈, 나눌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요걸 선생님들 출제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용 파트 있죠. 도용과 관련지어서 가장 최근에 연속 초등 특수 둘 다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든 삼각형의 또 분류, 이등병, 정, 직각, 예각, 동각, 삼각형으로 이해한다. 선생님, 좀 전에 제가 분류 활동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죠? 분류는? 그렇지. 분류 활동할 때는 기준이 중요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등변, 그 다음에 무엇? 정. 이건 선생님 기준이 뭐야? 그렇지.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한 거 맞죠? 근데 그 밑에 자 직각 또 예각, 둔각,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을 물어보는 게 각각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내용 읽어보시고 26페이지 측정 있습니까? 측정 파트에서는 초등 특수에서 나왔는데 초등은 아직 안 나왔고 여기 1분은 60초임을 알고 초 단위의 시각 1분은 60초 교사 활동 관련지어 제시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가로에서 무엇을 지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선생님들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1cm, 1mm, 1km, 1m. 선생님 여기 뭐 있냐면 관계를 이해하고 혹시 기억나는 말 있습니까? 관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단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한산하지 말아라. 그것 선생님들 길이와 관련지어 출제가 초등 특수에 되었었고 초등에서는 무게와 관련지어 시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쌤들 보면 여기 관련 내용 어떤 거 있냐면 여기 있잖아 쌤들. 교수학습 방법에 시간 길이들이 무게 단위를 지도할 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지나친 단위 환산 다루지 말아라. 그리고 학습 부담 경감에 뭐 있었죠? 똑같은 내용.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때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말아라. 이게 초등 문제. 이 위쪽에 있는 게 초등 특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규칙성 넘기고, 그 다음 자료와 가능성에서 초등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연속적인 변량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자,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량이니까 무슨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 5, 6학년의 수학 연산 파트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성취비중 자체보다는 이제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 내용이 출제가 되곤 했는데, 최근 2015 개정에서 바뀐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그것 관련 내용과 연관지어서 초등 특수에서 나왔는데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에 평가 방법이 맨 밑에 있죠. 분수의 통분을 이용한 문제에서 공통 분모로 최소 공배수뿐만 아니라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를 이용할 수도 있더라.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 초등 특수에 나왔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할 수도 있고 또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 있습니까? 요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도형 파트 있죠. 도형 파트 이 부분 넘기고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갑시다. 선생님들 측정 파트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되었냐면 35페이지 35페이지는 여기 있죠. 이 부분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외부에 있는 것도 다룬다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출제가 되었냐면 교과서의 삼각형을 보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렇게.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만 제시해 놓으면요. 학생들은 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어디에 있구나? 내부에만 있구나라고 뭐 할까? 생각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높이가 무엇? 외부에 있는 것도 같이 제시해야지만 하나의 이 모양에만 고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각 삼각형뿐만 아니라 둔각 삼각형을 제시해 줘라. 이 부분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성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와 가능성에서는 일단 요 자체보다는 어떤 내용이 한번 나왔냐면 이거였습니다. 띠나 원그래프를 지도할 때 신문, 인터넷 등에 있는 표나 그래프를 소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 보면 선생님들 수학의 소재가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소재가 되는구나. 그럼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애들을 뭐 할까? 가르쳐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료를 해석할 때 수학이 필요하구나. 수학은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 수학의 가치 중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성과 관련된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과 역량 관련된 강조점이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뭐 해라? 문제 해결 능력 있네.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있고, 그럼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캐노빗 실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무엇? 강조점이 뭔가? 자, 여기 보면 또 강조
또 강조사항이 뭔가를 보는 거야, 지금. 역량에 따른 강조사항. 자, 선생님, 그랬을 때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지에서 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지도할 때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탐색하여 과정, 실행, 검증, 반성한다. 협력적 문제 해결, 분담, 상호작용해라. 수학적 모델링. 자,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용어 꼭 기억합시다. 모델링. 이에서는 생활, 주변, 사회, 자연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념원리 법칙을 탐구, 이를 일반화해라. 모델링.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결과를 검증하여 문제 만들기 활동,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확장해 서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문제 해결 수업 모형과 연관지어 공부합니다. 뭘 공부한다?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을 공부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의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문제 이해. 뭐라고 한다? 문제 이해. 그 다음에 계획입니다.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반성. 그래서 문제 이해, 계획, 실행, 반성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옆에 문제를 뭐 한다? 이해한다. 전략을 탐색하고 실행, 검증 및 반성. 이게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의 과정을 선생님들 제시한 겁니다. 특히 시험에는 반성 단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제를 다 풀었으면 친구들하고 해결 전략을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성 단계에서 어떤 학습 활동을 많이 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4번의 학습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4번. 4번에 주어진 문제 변형,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어디에서? 반성 단계에서.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해결 수업 모형과 연결지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론 능력을 강조한단 말이 있습니까? 그럼 추론 능력은 무슨 수업이냐면 적어 놓으십시오. 귀납, 추론 수업 모형. 무슨 수업 모형이 있다? 귀납, 추론 수업 모형과 관련지어 공부합니다. 그럼 귀납,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뭐 할까? 추측할 거 아니에요. 추측. 그래서 여기 밑에 관찰 탐구에서 귀납, 유추 등의 자, 무슨 추론? 개연적 추론.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뭐 시험에 잘 나오냐면 귀납 추론과 유비 추리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추측했어. 개연적이야.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정당화 시켜봐야 된다. 귀납 추론 수업 모형. 자, 그럼 이제 역량, 강조사항, 수업 모형 연결 지었습니다.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해라. 비판적 평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창의 융합. 그럼 창의 융합은 먼저 1번, 2번 있죠. 이 1번, 2번이 뭐냐면 창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한 풍부한 산출할 수 있는 과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의 전략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어떤 풍부한 과제를 제시해서, 자,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사고를 촉진한다? 지금 창의적 사고라는 말 있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통해 무슨 사고? 창의적 사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친구들하고 비교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거나 정교화해본다 라는 거 있죠. 선생님, 주로 이거 있잖아. 해결 방법을 해결하고 나서 방법을 비교해보고 정교한다. 이것도 폴리아의 수업 모형에서는 여기에 있는 반성 단계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창의, 융합,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여 내적 연결, 수학과 타교과, 그 다음 외적, 실생활 지식, 경험을 연결 있습니까? 융합한다라고 선생님들 그렇죠? 그래서 내적, 외적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용어나 기호, 표, 근해표를 어떤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만들거나 변환, 그래가지고 말, 글, 그림, 기호, 그래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한다. 의사소통이야. 또는 토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와 관련지어서 어떤 문제 상황에 적절한 자료를 탐색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 분석, 평가, 또는 교구나 조작, 탐구를 통한 개념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산 능력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야. 이럴 때는 복잡한 계산에 대한 부담, 다운시키고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산기나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학적 도구 등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태도 및 실천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태도 및 실천, 앞에 선생님들 봤던 것들이야. 필요성, 유용성, 역할, 가치, 흥미, 호기심, 자신감, 이러한 것들을 갖도록 해라. 또는 정직, 공정, 책임감, 배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태도 및 실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발문. 자, 에지스 선생님들, 수학에서 발문도 중요한데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이 있습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그래서 무슨 창의적 사고란 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무엇? 발문이 있습니까? 이 발문과 관련지어 제가 어떤 식으로 발문해야 될까 했어요. 발문. 창의적 사고 말고 그냥 사고.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풀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고 네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 반성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발문한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발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네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 반성해봐라. 네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아라. 이거야. 사고에 대해서 뭐 해라? 반성해봐라.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고 위의 사고, 메타인지. 이제 초인지야, 초인지. 메타인지. 그러면 메타인지는 사고에 대해서 반성해 보도록 해라.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발문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또 우리가 봐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무슨 수업이 있습니까? 수학은 지금 수준별 수업,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수준별 수업은 내용 요소를 차별하기보다는 내용의 깊이나 접근 방법의 차이를 둬라. 요 말에 선생님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말의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수업에서 뭘 공부하냐면 바다 올림이 없는 덧셈을 공부합니다. 그럼 바다 내림이나 바다 올림이 없는 덧셈을 공부해요. 근데 수준별 수업으로 심화학습을 한다고 해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을 수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 바다 올림이 없는 걸 공부했으면 없는 거에 대한 심화를 해야 되는데 다음 학년에 해야 될 내용 요소인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을 해버리면 잘못된 수업이다. 이런 내용 등등이 선생님들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평가 방향과 관련해서는 평가 방법이 선생님들 잘 물어봐요. 41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중요하냐면 다입니다. 다. 이 부분이 선생님들 중요한데 2015 개정은 결과가 아닌 특히나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합니다. 뭐 중심 평가다? 과정 중심 평가로서 평가 방법에는 지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고술, 자기, 동료 평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개념 원리, 법칙, 이해 적용할 때는 지필이고, 자, 프로젝트. 수학습을 토대로 특정 주제, 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 결과, 프로젝트.
자, 포트폴리오 명칭 쓰는 거 중요해요. 수학 선생님들 명칭이나 장점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 명칭이나 장점.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수학 수행과 결과물을 평가하더라. 이건 뭐 모든 교과에 다 나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성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더라. 학생 측면에서 성장에 대한 정보, 교과 역량 종합적으로 알 수 있더라.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들. 이해 정도나 사고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관찰, 면담, 구술은 소집단 관찰, 대화, 발표를 통해서 이해 정도와 사고 방법, 결과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 능력, 뒤에 보면 역량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 이해 정도와 사고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자,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결과 중심 평가가 있고 과정 중심 평가가 있는데, 이 결과 중심 평가에 비했을 때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필 평가는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 지필 평가는 답이 무엇인가요? 답만 알고 끝났죠. 근데 야, 너 문제 풀 때 뭐가 어려웠니? 물어봐요. 연담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해에 뭘 할 수 있다. 이해 정도나 사고, 방법 등등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평가는 여기 보면 또 학생 스스로 지금 자신의 이해와 수행하는 걸 평가할 수 있더라. 동료평가, 상대를 평가하더라. 그래서 동료, 자기평가, 관찰, 면담, 구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필, 모든 교과의 공통적인 내용들로서 평가 방법은 명칭이나 장점을 아주 잘 선생님들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들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공부해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저하고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자, 여기는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선생님 봤을 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중요했습니까? 성격에서. 그렇지. 역량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했죠. 우리 수학과의 역량에는 어떤 역량 기억납니까? 문제 해결, 또 무엇? 추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창의, 융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보 처리, 그 다음에 태도 및 실천. 그래서 문, 추, 창, 의, 정, 태, 이거에 대해서 역량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역량 다음에 뭘 공부했냐면 우리 내용 체계를 공부했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내용 체계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내용 체계에서 이 역량을 세분화시켜 놓은 게 뭐였냐면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체계를 선생님들 봤더니 뭐가 있더라? 그렇지, 내용 요소가 있었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내용 체계의 기능과 내용 요소가 연역별로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럼 이제 내용 체계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 기준.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 기능과 내용 요소를 짬뽕해 놓은 게 뭐더라?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을 봤을 때 선생님 뭐였지?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 성취 기준과 관련지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가 있었습니까? 교수학습 및 평가의 무엇? 방향 파트가 있잖아. 방향 파트. 그럼 이제 특히 선생님들 이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선생님들 우리 역량 플러스 무엇? 강조점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더라? 그렇지. 발문도 중요했잖아. 발문. 그 다음에 무슨 수업? 수준별 수업 등이 중요했었죠. 자, 그리고 평가 방향에서는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 무엇과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얘기 똑같아요. 평가 방법 이걸 더 구체화시켰잖아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선생님 공부를 했었죠. 자,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뭐냐면 내용은 수학적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수학적 무엇 원리 등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뭐도 있다? 원리 등이 될 수 있더라. 선생님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학과에서 교수학습 모형과도 같이 연결 지어서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수학과의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에는 개념이면 무슨 학습이 있냐면 개념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면 원리탐구 모형이 있겠죠. 그래서 개념, 원리탐구, 학습 모형을 공부합니다. 또 선생님 좀 전에 뭐가 있었죠? 문제 해결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뭐가 있었죠? 그렇지.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이 있었죠. 그 다음 선생님들 뭐가 있었습니까? 귀납, 추론 모형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한번 쭉 어떻게 선생님들 연결되는가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한번 선생님 같이 풀어봅시다. 기출 함께 보기 제시가 되어 있죠. 교재 42페이지. 42페이지에 2020학년도 2번 문제는 앞에 선생님들 풀었습니다. 그러면 2018학년도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이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저기 있죠.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지도할 때는 지나친 단위 한산을 다루지 않는 게 좋아요. 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제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근거하여 디귿. 그러니까 지나친 단위 환산 하지 말아라. 무게. 그래서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밑에 보면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1g,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을 하지 않는다. 그대로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선생님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초등 특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지금 기억 숫자를 쓸 때 자리에 따라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자리에 쓰도록 한다라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22 더하기 12죠. 선생님 그러면 10의 자리를 자 10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10모형 2개, 낱개 모형 2개, 10모형 1개, 낱개 모형 2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에서 위치적 기술법을 지도하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십시오. 기억이 의미하는 용어 위치적 기술법. 자, 그 다음 여기 봤습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같은 계산용의 문제 풀고 문장제, 조건 받고 새로운 문제. 보통 새로운 문제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그냥 뭐 했냐면 창의 융합적으로 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문제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교과 역량을 선생님들 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의 선생님들 문제는 자 조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창의 융합에 나와 있지 않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강조점 네 번째에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문제 해결 능력이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런 문제 훈도가 많대요. 자, 그리고 옆에 2018학년도의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여기 문제 보면 좀 전에 쓰면 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 봤으면 뭐라고 했냐면 A, B에 들어갈 용어를 사용하여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는 거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서 교실 생활 주변에 있는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해 보아라. 여기에 들어갈 말을 바탕으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억. 기억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억. 오늘 뭐냐면 표나 그래프야. 표나 그래프. 그럼 표나 그래프. 그럼 표나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자료를 수집해서 뭐 할까? 분류해야 돼.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하는 선생님들 자료를 수집해서 기준을 정하여 뭐 한다? 분류한다.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기준과 분류란 말이 들어가야지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 또 니은 교수학습에서의 강조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 표현 토론한다. 여기 교과 역량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학 교과 역량.
자, 존중해주고 토론 아이디어.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 2020학년도 초등, 그 다음에 초특 19학년도 문제입니다. 초특 문제 보실래요? 먼저, 자, 삼각형 단원의 성취 기준이다. 그럼 이제 가가 보면서 삼각형 단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활동을 통해서 이등변, 정삼각형, 분류를 통해서 직각, 예각, 둔각 삼각형을 이해한다고 쓰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보십시오. 자, 1번 문제 봐봐. 기억은 가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분류 기준이다. 그럼 기억가 볼까? 기억 있습니까? 그리고 니은은 가의 성취 기준. 그럼 성취 기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도 분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부분 봐봐, 선생님들. 자, 삼각형과 관련지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에 따라 도형을 분류해요. 삼각형은 무엇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럼 여기 봐, 선생님들. 분류. 자, 이등변 정, 변의 길이가 기준이죠. 직각, 예각, 둔각은 각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지금 초등 특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대로 보십시오. 2020학년도의 삼각형의 분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삼각형을 분류해 보아라. 그리고 가, 나, 다, 라, 마, 바 있습니까? 자,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이제 표. 예각, 직각, 둔각, 이등변, 세 변에 따른 삼각형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야. 이등변 정삼각형 또는 길이가 모두 다르다. 이등변. 그럼 두 변의 길이 같냐? 또는 모두 다르냐 똑같냐? 선생님 이런 것들은 변의 길이, 예각, 직각, 둔각은요. 각의 크기 답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성취 기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는 오늘 보고 나중에 또 보면서 점점점 더 자세히 반복할 겁니다. 오늘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만 보니까 이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이게 초특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3, 4학년분의 측정이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선생님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단명수와 복명수의 관계를 지도할 때 유의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km, 500m, 1.5km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단위냐 하나의 단위냐, 복명수, 단명수, 단위 사이의 관계에 지도할 때 유의점. 자, 단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되 지나친 단위 한산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었죠. 그 문제가 초특 문제가 서로 반복이 아주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기출은 선생님들 둘 다 풀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초등 특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의 기억의 분수의 덧셈 뺄셈 계산을 이해하고 계산하시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보십시오. 가의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라. 자, 아래 그림 봐봤습니다.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은 얼마입니까? 자, 분모가 뭐에? 같죠? 그럼 결국은 이거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의 계산 원리. 그래서 분모가 같은 분수. 이렇듯 성취 기준의 수학은 굉장히 쌤들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나눗셈과 관련된 뭐가 제시되냐면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죠. 한 가지의 상황을 곱셈, 나눗셈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가로를 이해한다. 지금 한 가지 상, 여기는 지금 자, 나눗셈, 여기는 지금 곱셈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나눗셈인데 곱셈, 여기는 지금 곱셈인데 나눗셈이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17학년도 패턴 블록 수학 교구 활용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교사 초등학교는 개념을 먼저 무슨 이해, 그래서 교구를 통한 조작 활동을 통해 대상을 보고 무엇으로 사고해라. 이것만 주면 기억에 들어갈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는 도형 성취 기준 일부이다. 나의 기억과 다음에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쓰면 그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 원을 뭐
직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쵸? 교구, 공학적 도구 조작 활동을 한다. 항상 이런 형태,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뭐냐라는 것으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페이지의 문제 보면 2016학년도의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소수지도야, 소수일. 자, 이거 보면 소수지도와 관련 지어 분수에 비해 소수가 쉬워요. 왜 쉽다? 소수의 표현 원리가 자연수의 표현 원리. 그럼 자연수의 표현 원리 1, 2학년 수화 연산 성취 기준의 일부입니다. 기억 관련 내용 여기 보십시오. A, B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나와 있는 성취 기준. 그러니까 자연수의 표현, 자리값과 1, 10, 100, 1000의 자리값과 위치적 기술법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었죠. 선생님, 그 다음에 2015학년도 문제인데, 자, 이것은 각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취 기준. 자, 그리고 선생님들 뭐라고 했냐면, 가의 기억에 들어갈 성취 기준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예 통으로 비워놓고 선생님을 쓰라고 했죠. 일단 이 문제 봅시다. 일단 선생님 여기서는 성취 기준은 2015와 2009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형식만 봅시다. 선생님 여기 봐봐. 몇 도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몇 도쯤 될 것 같다니까 선생님들 답을 쓸 때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어림이야. 뭐 해본다? 어림. 그럼 이 정도 될 것 같다. 어림을 말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각도기로 뭐 해보자. 여기 보면 재어보자. 각도기로 뭐 해보자. 재어보자. 자 그러면 각도기로 무엇?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 그래서 각도기로 가격 크기를 측정하고 어림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도기로 측정, 어림이라는 말을 통해 이제 답을 쓰겠죠.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선생님들 진화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성취 기준을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채점이 어려워요. 그래서 2016은 그냥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A, B에 들어갈 용어를 바탕으로 무엇?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문제들입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기출문제가 좀 어렵죠. 복습하실 때 방금 풀었던 기출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풀어보시고 수학이라는 것은 다른 교과에 비해 성취기준 관련 문제가 출제가 교수학 활동과 관련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학 선행학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